안녕하세요.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MC 윤시원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저와 함께할 카노 뱅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뱅지입니다. 자, 윤시원의 공포라디오는 타이틀에 맞춰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특별 게스트분을 모셔서 다양한 미스터리한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밤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공포썰을 풀 수 있는 공포라디오 라이브도 진행하니까요.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윤시원의 공포라디오 2025년을 열어줄 첫 게스트가 어떤 분일지 정말 궁금한데요.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뮤지컬 배우 정휘욱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뮤지컬 배우 정휘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잘생기셨어요. 목소리도 잘생겼어. 우리 시청자들이 거의 여성분이시거든요. 네. 댓글에 그냥 예, 외모 칭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이 안 보이세요? 너무 작아가지고. 얼굴이 작으셔. 다른 것보다. 되게 진짜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형 앞에 있어서 작아 보이나? 너 앞에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얼굴이 커서.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얘긴데 네. 그 배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배우를 시작한 지는 이제 12년 네, 됐습니다. 12년이면 이제 네. 프로 아니야? 딱 대본 대충 딱 읽으면 저 이 역할 다 분석 끝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와, 그러진 않아요? 형님도 이제 딱 한 지 거의 12년 됐지 않습니까? 네, 저도 12년. 프로들끼리 만나. 13년도에 보통 시작을 하셨겠네요. 맞아요. 저도 네. 13년도. 인연이 좀 있다. 네, 사실 저 이 대본 필요 없습니다. 네, 이거는 왜 들고 계십니까? 이거도 이거 읽어야죠. 네. 필요 없으시다면서 시선 계속 이렇게 대본에. 작품을 그러면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혹시 작품하고 계시는 거 있으실까요? 네. 그 대학로에서 연극 델타 보이즈라고 네, 휴먼 코미디 장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역이세요? 약간 시카고에 유학을 다녀온 사람인데 이제 출연하는 역할들이 다 약간 얼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얼간이들이 모여서 약간 사중창, 중창단을 만들어서 대회에 나가려고 막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그런 재밌겠다. 건데 그거를 이제 제가 이 신호탄을 던져서 이렇게 향해 가는. 얼간이라고 하셨는데 네. 약간 좀 어떤 얼간이 여기였는지. 그러니까 다 하는 거 다 귀찮아하고 아. 막 뭐 던져놓고 자기는 무책임하게 뒤로 빠지고. 나랑 비슷한데? 그래요? 네, 그리고 시카고에 한 십몇 년 동안 가 있었는데 영어를 한 문장을 제대로 못해요. 뭔지 재밌겠다. 근데 한국말도 제대로 네, 못해요. 그래서 영어랑 한국말 섞어가면서 하는데 이게 또 네. 그 독립영화 원작으로 하는 작품이거든요. 독립영화에 또 델타 보이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전주 국제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나요? 네. 꼭 보러 가고 싶네요, 진짜로. 저희가 또 뮤지컬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요? 저희 팀이. 맞아요. 그래서 그 뮤지컬 팀을 조그만하게 그냥 웃기는 팀으로 해서 따라하는 걸로 하나 만들었는데, 카노 씨가 뭐 뮤지컬 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여기 잘못 적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관심이 없으셔가지고. 대본에는 카노라고 돼 있는데 혹시 그러니까요. 아니었나요? 그럼 제가 뮤지컬 팀 해도 되겠습니까? 형님?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 뮤지컬 팀이 없었네. 없습니다. 네. 저희 송년회 때 이렇게 좀 뮤지컬을 하긴 했었는데 좋아요. 그러면 우리 쪽에 뮤지컬 팀이 없으니까 네. 한 소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세. 방송이랑 기세. 뮤지컬 대사가 뭐 있지? 지금 이 순간. 그거밖에 모르잖아. 예. 저런 거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혹시 휴육님이 나오신 김에 뮤지컬 중에 불렀던 노래 한 소절만 잠깐. 얼마 전에 뮤지컬 뱀프헌터라는 작품을 했었는데 그게 거기서 뱀파이어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생기셨어요. 분장하면 잘 어울리겠다. 진짜 너무 그래서 잘생기셨다. 공포 라디오에 맞게 약간 음산한 넘버가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그거를 한번. 나 이런 거 되게 좋잖아. 미워하고 분노하라 죽음으로 구원하리 Bloody silence 피투성이 침묵 피처럼 붉게 타올라라 욕망아. 네, 요런. 씨발 닭소리 들었어. 마지막에 나서 뭐야 이거? 와. 진짜 소름 돋았어요. 박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와. 대본을 보니까 대학가요제 대상 출신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우와. MBC 대학가요제라고. 네. 예. 거기서 가수로 데뷔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저희가 대상 탔을 때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그쵸. 시절이어가지고. 와. 네, 근데 그러고 보면은 그러면 대충 나이가 좀 저하고
좀 약간 같은 라인일 것 같은데 혹시 죄송하지만 제가 89년생. 저 89년생인데. 89년생.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그러네. 이렇게 왔어요. 둘이 친해지면 안 좋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까지 하셨던 배역 네. 중에 이거는 뭐 대본에 없는 내용이지만 진짜 뭐 배우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몰입하기 힘든 역. 그런 역이 있었나요? 난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 막 이런 역이. 재작년에 했던 것 중에 트랜스젠더 역할인데 쉽지 않지. 네. 진짜로. 트랜스젠더의 감옥에 간 범죄자 네.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혀 겪어보지 그죠, 못한 그죠. 것들만 있다 보니까 사실 좀 그게 가장 어려웠었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돌파하셨어요? 많이 영상 보고 참고하고 뭐 그런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주변에 진짜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은 또 없으니까 네, 그냥 진짜 영상 매체를 참고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 범죄자 역 하기에 앞서서 네. 약간 좀 그래도 모티브된 좀 배우가 있었을까요? 그 역할로서는 그 박성훈 배우님 그 전재준 역할 맡은 그분을 맞아. 좀 많이 모티브로 했어요. 연기 잘하셨지. 네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표정 자체가 좀 있죠, 형님. 어. 네네. 그리고 또 약간 유쾌한 빌런 느낌이, 매력 있는 빌런 느낌이었잖아요. 글로리아에서. 근데 나쁜 놈은 나쁜 놈이었지만은 맞아요. 이미지도 근데 좀 비슷한 이미지가 좀 느낌. 있으신 것 같아요. 느낌이. 잘생긴 사람들끼리는 원래 느낌이 다 비슷해요. 뮤지컬 외적으로 뭐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좀 생각은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럼 그 간간히 네 매체도 촬영하고 그래서 저번에 찍었던 소윤 누나를 드라마에서 만났어요. 소윤 네. KBS 2 우아한 제국이라고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했던 작품에서 만나서 그럼 또 혹시 뭐 따로 무서워하는 게 있으실까요? 바퀴벌레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인정이죠. 진짜 바퀴벌레가 집에서 나온다 그럼 바로 이사를 고민할 정도로 바퀴벌레는 못 참아요. 저도 바퀴벌레는 제일 무서워요. 진짜. 네. 좋은데 근데 사셔야겠다. 요즘에는 괜찮아졌어. 왜요? 벌레 태국 갔다 와가지고 네. 거기 가서 벌레는 다 봤거든요. 맞아. 바퀴벌레 이따만한 거 막 붙어 있고 막 날아다니고 그죠. 너무 소름을 자주 돋다 보니까 이제 몸이 적응을 하는 거야. 그냥 바퀴벌레 봐도 이제 감흥이 없어. 막 여기 기어다녀도 돼. 진짜로 난 진짜로 바퀴벌레 했니? 제일 싫어했거든. 그러면은 저희 그 시그니처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혹시 귀신 믿으세요? 저는 본 적이 그래요? 있어서 네. 잘생긴 사람한테 보이나? 아니. 나도 본 적 있는 것 같아. 그런 거 뭐 따져보면. 형 못 봤어. 난 본 적이 없어. 형 본 적 없어. 너 본 적 있어? 못 봤죠. 그래요. 네, 부족한가 봐요, 형님 많이. 그 어떤 이야기예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귀신이 되게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은 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자, 그래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을 읽어볼 텐데요. 오늘도 준비된 사연은 총 3개고 휘웅님께서 멤버들 중 한 분을 선택하면 그분이 읽게 됩니다. 휘웅님이 먼저 읽으시고 네. 가장 몰입도 있는 친구 한 명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못 받은 친구는 이번 주 분량이 삭제됩니다. 통째로 날라갑니다. 네, 완전 통째로 날아갑니다. 그냥 없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만 때우러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요. 되게 신중해지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읽어보실 제목이 극단이에요. 극단. 네. 어떤 사연일까? 딱 맞는 제목이 가셨네. 근데 극단이면은 말 그대로 그냥 극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요? 뭐 귀신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극단에서 연습할 때라던가 뭐 극단에서 무대를 하다가 뭐 귀신을 봤다거나. 그지 그런 네. 썰들이 좀 많지. 아니면 단어 그 자체 아닐까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극단. 느낌. 네. 그러면은 뭐 연기하다가도 그 귀신을 보거나 막 이런 것도 경험을 하셨겠네요. 제가 본 거는 정확하게 본 거는 기억이 없는데 뭐 같이 공연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그 자리는 빈 자리였는데 맞아. 몇 명이 그 자리에 누구 앉아 있지 않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군가는 봤다고 하는데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공연을 하는데 그 부근에는 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부근 전체에 없었는데 공연하고 났는데 근데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 누구야? 라고 했는데 나는 못 봤는데 누구는 또 나도 봤어. 거기에 뭐 파란색 셔츠 입고 있지 않았어? 맞아.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저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썰들이 좀 있어요. 상태형님도 그 개그 그 쇼 하시는데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맞아요. 이야기가 있었고. 와, 근데 극단에 진짜 귀신이 있긴 있구나. 그 공연장 귀신 썰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또 공연이 다 끝나고 아무도 없는 시간대의 공연장인데 뭐 예를 들면 뭘 놓고 와서 다시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다 조명이 꺼져 있고 네. 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조명이 들어왔다가 나갔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들려와요. 무서워. 네. 좋아요. 그러면 저희가 극단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아님 사연입니다. 때는 1993년 말 대학을 막 졸업한 시기였어요. 졸업하자마자 한 극단에 입단한 전 고단한 막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조그만 극단이긴 했지만 지하에 위치한 소극장까지 운영하고 있던 극단이었던지라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혼나고 실수투성이라 눈물도 많이 훔쳤지만 그래도 끝까지 버텼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정식 단원으로 인정받아 포지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부서는 연출부였는데 음향을 배워 공연 전후로 씬에 맞는 음악을 틀거나 끄는 뭐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배워보니 적성에 맞았는지 아는 게 많아지고 요령도 생기다 보니 흥미가 붙어 점점 재밌어지더라고요. 점차 실력도 오르는 게 확연하게 보이니까 선배들도 인정해주는 것 같아 매일매일 신이 났습니다. 왜 극장이나 공연장에 귀신이 많이 나타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극단에 들어와서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공포물이나 오컬트를 좋아해서 선배들이 해주는 이 귀신 목격담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들었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 선배들이 자주 해줬던 목격담이 바로 할아버지 귀신이었습니다. 작은 극단이라 한 명이 여러 배역을 도맡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무대에서 퇴장했다가 다른 분장을 하고 다시 등장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등장 퇴장을 반복하는데 한 객석의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둥, 혼자 청소를 하는데 슥 지나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선배가 해줬습니다. 어쩌면 저도 할아버지 귀신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내심 기대했지만 제가 정식 단원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 주지 않으셨어요. 할아버지 여기 계신 거 맞아요? 저도 보고 싶은데 나타나 주시면 안 돼요? 오죽했으면 할아버지에게 나타나달라고 비련의 주인공처럼 무대 한가운데서 독백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나타나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느 공연 날이 다가왔습니다. 음향 담당이었던 제가 늘 그랬듯 사람들이 입장하기 30분 전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클래식 음악 같은 걸 틀어 체크하는 일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문제없이 잘 도맡아왔기 때문에 선배들에게 인정받고 있었는데 그날은 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늘 그렇듯 미리 음악을 틀어봤는데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는 거예요. 급히 선배님께 상황을 보고하고 스피커 등 이것저것 살펴보았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들은 일단 시간이 없으니 공연을 하고 내일 장비를 전문가에게 맡겨보자고 했어요. 공연 시간은 다가오지 전전긍긍해도 스피커 소리는 여전히 작지. 당시엔 정말 초조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두운 음향실에 앉아 다 끝났다는 심정으로 혼잣말을 가장해 할아버지에게 하소연했어요. 할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나타나 주시지도 않고 새해마다 극단에서 고사도 지내주는데 좀 도와주세요. 네? 할아버지가 제 말을 들어주신 걸까요? 정말 놀랍게도 공연을 시작하자마자 소리가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공연이 끝날 때까지 별탈 없이 말이에요. 선배들도 제가 직접 손을 쓴 줄 알고 어떻게 고쳤냐? 고생했어 라고 하며 저를 다독여줬지만 전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다음날 또 공연 30분을 남기고 스피커를 확인해보니 모기 소리처럼 작게 들렸어요. 선배들은 또 난리가 났고 저더러 어떻게 좀 해보라고 다그쳤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할아버지 귀신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할아버지에게 부탁하고 공연을 시작하면 또 스피커가 멀쩡하게 작동했어요. 이런 일들이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정도 반복되자 이젠 선배들도 익숙해졌는지 공연 30분 전 스피커가 안 나와도 이제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선 이러다가도 본 공연 때 또 안 나오면 어쩌지 싶어 계속 조마조마했습니다. 괜찮아졌어도 혹시 모르니 수리점에 가져가 보자 선배들에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선배들은 자기 할 일만 바빴어요. 아이씨 잘 나오잖아.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들고 다녀오시던가요. 야 비켜 나 바빠. 모든 장비를 다 점검 받으려면 많은 인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의 도움이 꼭 필요했는데 아무도 나서서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음향 일을 보이콧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음향 쪽 업무는 제가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하지 않으면 공연을 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행동하고 나서야 선배들은 제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선배들과의 작은 실랑이 끝에 장비들을 점검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장비를 점검한 전문가의 말이 전혀 장비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사정에 여러 번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점을 찾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한여름이라 같은 건물에서 냉방기를 많이 틀어서 그런 걸 거예요. 네. 그렇게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되었고 그동안 저는 이런 조마조마함 속에서
음향 업무를 맡아 겨울을 맞이했어요. 그러다 더 큰 방송국에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한 방송국의 연출 쪽으로 시험을 봤어요. 다행히 시험에 합격해 전 극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자리는 후배에게 물려주고 말이죠. 모든 업무와 노하우를 인수인계하고 후배가 처음 메인을 맡아 무대에 데뷔하는 날이었어요. 저는 후배를 응원하기 위해 무대가 잘 보이는 객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가 있던 소극장은 무대가 돌출형이라 3면이 객석으로 된 구조였는데 저는 오른쪽 부근에 자리를 잡았어요. 맨날 무대 뒤에서 음향 장비만 만지다 이렇게 객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니 감회가 또 색다르더라고요. 꼼꼼히 실수하진 않나 공연을 지켜보았는데 다행히 공연은 별 문제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이 바뀌는 순간 잠시 무대에서 눈을 뗐더니 왼 반대편에 노신사 할아버지 한 분이 보였어요. 단번에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머리카락이 백발이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뜨셨어요. 그런데 출입구가 있는 객석 뒤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대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속으로 저쪽은 막다른 길인데 왜 저쪽으로 가시지?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일하던 극장이었으니 극장 구조에 대해서는 빠삭했으니까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무대 구석 어두운 쪽으로 가시더니 말 그대로 연기처럼 사라지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얼어붙고 말았어요. 제가 공연을 보고 있던 다른 후배에게 반대편에 있던 할아버지를 보지 못했냐 물었더니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공연을 다 마치고 나서야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정체가 이 극장에 살고 있다는 할아버지 귀신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할아버지 귀신을 극단을 떠나는 마지막 날 보게 된 거죠. 공연이 끝나고 열린 제 송별회에서 극단을 떠난 지 오래된 선배들로부터 우연히 할아버지의 정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극단에 입단하기 약 1년 전쯤 일이었대요. 아주 추웠던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극장 지하 입구에서 동사한 채 발견되었대요. 그래서 당시 대표님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등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취한 상태로 귀가하시다 어두운 극장에 잘못 들어갔다 발을 헛디뎠대요. 하필 계단을 구르다 정신을 잃어 그대로 추운 날씨 탓에 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선배들은 저와 선배들이 봤던 귀신의 정체가 이 할아버지가 분명하다고 말하곤 해요. 제가 그렇게 한번 보고 싶다고 말하고 다녔더니 떠나는 날 인사하러 왔나 보다 놀리시더라고요. 저도 할아버지가 공연 때마다 제 부탁을 들어주셔서 문제없이 공연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마지막 날 저에게 인사를 하려고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닐까요? 어렴풋이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참 인상이 선하신 분이었어요. 지금도 극장에 잘 계실지 아니면 무사히 성불하셨을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약간 좀 극단 수호령이네요. 극단 맞네요. 네, 극단적 네. 수호령. 이런 썰 들어보신 적 좀 비슷하게라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뭔가 공연장을 수호해주는 느낌의 귀신 썰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그 할아버지 귀신께 약간 감사한. 그죠. 네, 무섭기보다는 네, 내가 네. 겪었던 놀라운 이야기에 맞아. 속하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형님 이런 경우에는 지방령이 된 건가요? 지방령은 나쁜 의미고요. 아. 네, 그냥 거기에 이제 맺혀서 떠도시는 분일 것 같아요. 좋았던 기억 이런 건가? 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근데 이거는 좀 약간 금기시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공연하시다가 네. 좀 일어난 사건 사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방송 사고. 그 무대 하는 중에 이제 조명이 아예 나간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애드립으로 한 2, 3분을 때워야 했던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야? 누가 불 껐어?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무대에서 배우들은 진짜 마음을 졸이는 게 네.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잖아요. 네. 그쵸. 이게 계속돼서 공연을 중단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만 때우면 바로 복구가 될지 네, 이런 마음이 되게 조마조마한데 어떻게든 일단은 한 5분은 때운다는 생각으로 막 애드립을 네. 그 애드립도 사실은 내가 다음 칠 대사의 라인을 짜고 애드립을 쳐야 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그냥 내가 애드립하고 있는데 불 딱 켜졌어. 다음 대사를 딱 쳐야 되는데 이게 몰입이 깨지는 순간과 깨지지 않는 순간에 그 딱 조율을 해서 해야 되니까. 맞아요. 그 프로이신 것 같아요. 다행히 거기가 그 제가 코미디 극이어서 다행히 거기다가 이제 애드립 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좀 잘 넘길 수 있었어요. 진짜 다행이다. 네. 근데 진짜 그 딱 1년 차야. 1년 차가 그 상황 딱 되면 뭘 못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맞아. 물어봐야 되나? 내려가야 되나? 이럴 것 같아. 네. 근데 또 그런 경우에 뭐 다행히 선배들이 좀
보통은 약간 마무리를 해줘요. 어떻게든. 선배들이 계시니까. 역시 이 짬이라는 게 확실히 중요합니다. 네. 예. 네. 다시 얘기로 들어와서 네. 정말 기계 이상이 이게 또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네. 뱅진 씨도 궁금할 수도 네. 있고 할아버지였을까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생각은 좀 어떠세요? 진짜 믿음의 영역인 것 같은데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했을 때 됐던 부분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가 도와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그 티 발언이긴 한데 타이밍이 참 좋았지 않았나. 사실 이런 기술적인 거는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진짜 공연을 해봤었을 때는 이건 절대 기술적인 거 어떻게 도와주실 수 없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네. 저도 약간은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 머릿속에 진짜 떠돌아다니는 거는 사실 음향 장비라는 게 이 전선 하나하나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막 만약에 핸드폰이나 뭐 유튜브 켜놓고 이렇게 손 갖다 대면 뭐 소리 들리는 것처럼 되게 민감하거든요. 네. 냉난방기 때문이면 그 전류 때문에 약간 좀 이게 전선이 먹힌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약간, 하는데 오늘 미신 조작은 제가 맡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사연에서도 할아버지 나타나셨을 때 사연자님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나타났는 걸까요? 그냥 그 시기에 나타나신 거죠. 그렇겠죠. 네. 죄송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의미라는 거는 자기가 부여하는 거지 남이 옆에서 부여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우리 제보자님께서 그렇게 느꼈다고 하면은 저는 거기에 가장 올바른 해답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냥 제가 말했던 것처럼 우연의 일치로 나왔다고 한들 또 인사하러 온 거일 수도 맞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좀 좋게 생각하시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렇게 자리 잡으셨으면 좋긴 하는데 그게 귀신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네, 맞아요. 자꾸 떠올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